우리 이제 그 대선 주자들이 이제 유력 후보들 포함해서 다 50대들이 넘으시는데 그 체력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잠도 제대로 못 잘 텐데 그게 기간이 그분들이 지금 네. 매일매일 네. 흔히 주변에 사는 말로 유세뽕을 맞고 요새뽕 초인적인 힘으로 이겨내는 건가요? 그냥 엔도르핀이 막 솟아나오고 너무너무 그 즐거운 거죠 매일매일이. 밖에 나가면 대문 나서는 순간부터 카메라 샤워가 막 쏟아지고 거의 뭐 미니 시리즈 분량 많은 주인공처럼 거의 뭐 밤에 뭐 잠을 한 2시간, 3시간밖에 못 자고 매일 다니는데 그러니까 선거라는 거는 문명이 성숙하기 전에는 네네. 서로 죽이던 게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급박한 위기 상황이에요. 에너지가 아주 그냥 예, 뭐 그러면 우리가 100% 어떤 이상이 자신의 하는군요. 생존이 걸린 아주 그 급박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면 평소에 없던 힘이 나오죠. 예. 그 이제 선거 끝나면 탈나는 거지. 그런데 그러는 건가요? 이 서서히 우열이 네네네. 가려지기 시작하고 극복할 수 없는 그 한계가 있으면 네네. 그 캠프는 설렁해집니다. 아, 그때부터 몸살 나는 건가요? 이 되는 집안은 문전성시라고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일단 이 후보가 가능성이 없어진다 되면 사람들이 이제 막 빠지기 썰물처럼. 시작하고 그래서 후보를 모시고 다니는 몇몇 사람 외에는 네네. 캠프가 전부 다 축 처져요. 그래서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병이 나요. 아하. 지금 엔돌핀이 막 도는 캠프는 두 군데뿐이죠. 근데 이런 걸로 홈캠프 버티는. 요즘 조금 뭐 물론 이제 뭐 악재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TK 쪽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보수층이 뭉쳐가지고 그쪽으로 좀 몰아주는 그런 분위기라서 홈캠프 쪽도 좀 그래도 분위기가 홈 나쁘지 캠프가 않지 않느냐? 지난주 말에 네네. 이 갤럽 나온 여론조사가 26%까지 올라갔잖아요. TK가. TK에서만 TK가 26% 올라가는데 전국은 거의 그대로니까 이 TK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한 20%가 급상승을 했거든요. 네네. TK가 1위, 안철수 후보가 대신 20% 정도 푹 빠져서 TK의 이제 보수표가 네네. 그래도 이 미우나 고우나 이 보수를 찍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홍준표 쪽으로 쏠려가니까 이 안철수 후보에게 이 전략적 선택을 했던 표심이 글로 가버리는 게 여기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원래 보수 유목민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말 타고 달리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왔다 갔다 많이 해요.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아직도 번민하고 있죠. 아이 쇼핑하는 건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최고의 변수가 될 거예요. 뭐 후보 단일화 문제도 있지만은 결국은 이른바 중도에서 보수 쪽 이게 하나의 그 블루오션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번 선거에서 그렇죠. 이걸 누가 가지느냐. 이게 이제 안철수 후보에게 설려가면 네. 그 다시 양강 구도를 갖출 수 있을 것이고 이게 홍준표 후보 쪽 혹은 유승민 후보와 나눠먹기가 들어간다면 이제 안철수 후보는 상당히 고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문재인 후보가 허허 저는 다 해명했습니다. 뭐 안철수 후보님이 알아서 해명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맞받아치기보다는 허허 웃고 넘어가는 이유가 유몽실하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문재인 후보는 지금 이미지 관리만 하는 거예요. 토론의 실체적인 내용보다는 아하. 이게 소위 비문 반문 세력의 결집이 이루어지려면 문재인을 미워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게 이루어지기가 쉬워요. 근데 사실 문재인 후보는 저 사람 나 지지 안 해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저 사람 미워 저 사람은 절대 대통령 하면 안 돼 이게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불리해요. 그래서 토론의 핵심 내용이라든가 이걸 아주 깊이 파고 들어가거나 또는 상대방이 공격을 할 때 역공을 취해서 공세를 하기보다는 약간 당해주는 거예요? 예, 좀 당해주는 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는 1차 때는 좀 딱딱한 표정으로 나와서 하다가 네네네. 2차 때는 좀 부드럽게 웃어가면서 좀 융통성 있게 하다가 3차 토론에서는 또 강공을 했단 말이에요. 네거티브도 직접 하고. 이게 진지라고 그랬잖아요. 문재인 진지인데 성을 공격할 때는 이쪽도 쳐보고 저쪽도 쳐보고 이렇게도 쳐보고 저렇게도 쳐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좀 왔다 갔다 한 거는 그런 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니, 이런 관점에서 그런데- 보면 그런데 그 반대 관점에서는 아니 그걸 좀 명확하게 좀 아니, 얘기 그런데 못하고 뭐 이렇게 바로 이제 그거예요.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있더라고요. 아니 지금 문재인 후보가 이미지 관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안철수 후보뿐 아니고 유승민 후보라든가 특히 홍준표 후보 이런 쪽에서 이제 문재인 후보를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하면 해명을 못하고 해명했고요. 난 이미 다 해명했고요. 이런 식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점은 내가 보기엔 실책이에요.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되면 통치권에 있어서 정당성을 확실히 확보를 하려면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죠.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늘 미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미래로 가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
그러면 과감하게 네거티브를 애초에 전부 다 포기를 해버렸어야죠. 차라리 그게 나았을지 그러니까 몰라요.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예. 캠프에서 하고 나는 내가 만약 안철수 후보 같으면 가령 아내의 그 서울이대 교수 임용 네네. 이런 문제 혹은 딸의 뭐 재산 문제 이런 거 거론하면 이미 수사에서 해명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할 말씀은 없습니다. 난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문재인 후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 아니죠. 문재인 후보는 아주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 있잖아요. 해명해야 꼭 해야 될 부분조차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평가를 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냥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안 든다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하려면 이 대통령 후보의 토론은 어떤 잣대로 평가해야 되냐 하면 그 사람이 그 선거를 할 때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가 있냐 없냐를 보고 평가를 해줘야 토론을 돼요. 통해서, 네,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후보는 문재인 후보대로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안철수 후보는 안철수 후보대로 자기가 지금 2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등하면서 점잖게만 해버리면 변수가 안 생기는 건데 어떤 날은 포지티브하게 어떤 날은 네거티브하게 변칙적으로 해야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지지율이 낮은 후보들은 낮은 후보들대로 별 부담 없이 자기의 선명한 정치적 입장을 그냥 던지는 거예요 지금. 또 홍준표 후보는요? 홍준표 후보도 마찬가지죠. 강경 보수 후보로서 TV 광고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기 메시지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옛날 뭐 학생 때 얘기 이런 거 나와도 그렇게 심하게 그 논리적으로 다투기보다는 옛날 일인데 뭐 이러면서 내가 뭐 고해성사까지 했는데 이렇게 뭉치면서 그러나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계속 내잖아요. 저는 다섯 후보가 각각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토론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목표에 가깝게 다가서는 방식으로 토론했다고 봐요, 지금. 일부는 시간 총량제 자유 토론입니다. 2부는 후보 간의 주도권 토론. 공교롭게도 그 자리 배치가 좀 아주 좀 미묘하게 되긴 했습니다. 한때 같은 당이었던 분들끼리 마주 보시는. 예.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군에서 동성애가 굉장히 심합니다. 군 동성애는 이 국방 전력을 약화시키는데 어떻습니까? 거기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성애 반대하십니까? 반대하지요. 동성애 반대하십니까? 그럼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동성애 파티도 서울 그 앞에서 하고 있는데 서울 광장을 예. 사용할 권리에서 차별을 주지 않은 것이죠. 차별을 금지하는 것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 차별금지법이라고 국회 제출한 게 이게 동성애 사실상 허용법이거든요. 문 후보 그 진영에서 민주당에서 제출한 차별 뭐 금지법인가 그게 하나 있는 게 차별 금지하고 합법하고 구분을 못 합니까? 아까 동성애 다시 물어보겠는데 동성애는 이제 반대한다고 하셨죠. 동성혼 합법할 생각 없습니다. 합법화가 아니라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했죠. 차별은 반대합니다. 차별은 반대하다니. 동성애 때문에 지금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에이저가 14,000명 이상 에이저가 지금 창궐 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 식의 성적인 지향 때문에 우리가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동성혼을 합법화한다는 거하고는 다른 그게 것이죠. 사실상 동성애 합법화하는 예. 법입니다. 아니 자. 그 차이를 잘 모릅니까? 시간은 다 됐네요. 심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동성애는 찬성이나 반대를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성 정체성은 말 그대로 정체성입니다. 예. 저는 이성애자지만 성소수자들의 인권과 또 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시간 다 됐습니다. 차별금지법 1분 더 쓰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했던 차별금지법 또 계속 차별금지법 공약으로 냈는데 그것을 후퇴한 문재인 후보께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 공약 81만 개 그리고 그중에 공무원이 17만 4천 명 이러면서 계산도 제대로 안 해보고 재원을 너무 낮게 낮추어 잡은 거 아닌가. 우리 발표한 거 보시고 아니 다 봤습니다. 꼼꼼히 봤는데 예. 계산이 도저히 안 맞다 이거. 그 자세한 내용은 아니요, 제 말, 생각에는 제가 우리 요거 후보님이 하나만 우리 정책본부장하고 토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한테 예, 잠깐만요. 정책본부장하고 토론하라 이러시면 이거는 매너가 너무 없으신 거죠. 그런데 뭐 제가 우리 유 후보님 시간을 저한테 좀 주신다면 예.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예, 1분 찬스 발언이십니다. 예, 1분 동안 아까 문재인 후보님 말씀에 대해서 본인의 정책 본부장하고 토의하라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취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태도로 대선 후보 토론에 와서 뭐 내부하고 얘기하라? 그게 무슨 태도입니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찬스 발언을 안 쓸 수가. 예, 그렇죠. 하십시오. 예, 예.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어떤 일자리가 몇만 개 얼마 숫자와 그게 소요되는 재원들 다 밝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유 후보님은 토론할 때마다 질문하고 제가 답하면 믿어지지 않는다 하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좀 되풀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발언 시간을 다 지금 뺏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토론 때도 똑같은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요. 다른 시간은 더 세부적인 내역은 이제는 우리 정책본부장에게 물어볼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640만 달러 그 뇌물이니까 환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뇌물이 되려면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받았거나 노무현 대통령의 뜻에 의해서 받았어야 되는 것이죠. 법률가 아닙니까? 아니, 내 이야기를 할게. 거기 수사 기록에 보면 그 당시에 중수부장이 이야기한 거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돈을 박연차한테 직접 전화해서 요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보세요. 네. 제가 그 조사 때 입회했던 변호사입니다. 아니, 말씀을 왜 버릇없이 해요? 그렇게 터무니없는 이보- 이야기를 이보세요라니. 제가 안철수 후보께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안 후보님은 1,800시간을 어떤 수단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을 시키려고 그러십니까? 저는 솔직히 그 유승민 후보님 칼퇴근 그 공약이 참 마음에 듭니다. 제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제 공약은 다 예, 동의해 저는 주십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문 후보님한테 그저 심상정 공약 벤치마킹 했다는 얘기도 좀 예, 심 후보님도 상당히 동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칼퇴근법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자, 두 분은 아직 말씀하실 자격이 없습니다. 일부 순서를 마칠 때가 됐습니다. 밤새 해도 됩니까? 밤새? 밤새 할 수도 있습니다. 아, 내 집에 갈 테니까 나는 막 알아서. 예. 3차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제 그 문재인 후보한테 이제 공격할 때 갑철수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제가 갑철수입니까 이러면서. 네. 이 논란은 어떻게 보셨어요? MB 아바타입니까? 예. 그거요? 그, 좀 웃기지 그 않았어요? 아까운 시간에 민주당 내에서 이제 뭐 문건을 만들었다, 내가 같으면 문건을 만들었다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뭐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런 걸 만들진 않고 그냥 그런 걸 공식적으로 만드는 네. 당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사실 변호사님 그렇죠. 모든 당이 그걸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구전조 있잖아요. 자기 당원들이 동네에서 이야기를 퍼뜨려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거기에는 우리 당과 후보의 정책을 알리는 것도 있지만 경쟁 후보를 헐뜯는 내용도 들어가기 마련이에요. 공원 가면은 어르신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 가서 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내가 어디 당원이다 이런 표를 전혀 안 내고 아유 그 후보 유정현 그 후보 네. 아이고 어디 숨겨놓은 애가 있대. 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다 만들어서 밑으로 쪽지에 이렇게 해갖고 돌린단 말이에요. 근데 국민의당 쪽에서 민주당 쪽 조직에서 만들었을 걸로 추정되는 네네네네. 그런 내용을 입수를 한 거죠. 이 모든 당에 보면 인터넷 대응팀이 있고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도 움직이지만 합법적인 범위를 넘어서서 움직이는 부분이 꽤 많아요. 아슬아슬해요. 그 경계선에 네. 걸쳐져 있어요. 저는 이제 이게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는데 안철수 후보가 그 토론 담당 참모를 경질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자해적인 네거티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정치 관심이 많고 이런 분들은 뭐 갑철수라는 표현이나 MB 아바타 이런 거를 알고 있고 또 심지어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일부 있어요. 근데 후보 자신이 자기 입으로 상대방이 덮어 씌우려고 하는 프레임. 안철수는 MB 아바타다. 안철수는 갑질한다. 이 부정적인 프레임을 피해자인 후보 스스로가 상대 경쟁 후보에게 질문하면서 자기한테 덮어 씌웠거든. 그래서 그 실시간 검색어 이틀 동안이나 그게 걸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할 것 같으면 그래서 갑질수는 내가 아니고 갑재인 아니냐. 아니 그 얘기를 꺼내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 갑재인이라고 앞으로 부르겠습니다. 뭐 차라리 이렇게 해버리거나. 갑자기. 이렇게 그러니까 하겠다는 안철수 거지. 후보가 지금까지 자기는 자수성가한 사람이고 창업자고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의 상속자 해서 자수성가한 사람 대 무능한 상속자의 프레임으로 지금까지 싸워왔잖아요. 근데 이 프레임을 갑자기 버리고
상대방이 덮어 씌우려고 하는 부정적인 프레임을 자기 입으로 해버렸어요. 글쎄 내가 참 보면 이 최소한 선거전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생각들은 좀 해야죠. 방금 말한 이 프레임을 스스로 덮어서는 그런 전략이 어딨어요. 그럼 좋은 프레임을 덮어서 해야지. 그렇죠. 예, 덮어서려면.